그래서 심화 강의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 느꼈던,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완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수업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제가 크게 읽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더 좀 지엽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었던 부분에서 선택지가 나왔을 때 많이 당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는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눈에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는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백문특강 교재를 가지고 크게 읽는 거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매일매일 자료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거는 크게 읽을 수가 없는 지문이에요. 크게 읽을 수가 없는,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추론 능력과 관련된 그런 지문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속도와 정확도 모두 다를 좀 신경 쓰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53번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인문사회 제재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인문사회 제재는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철학 지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철학 지문은 주장형 지문처럼,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큰 틀만 잡아가시면서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약 주제 굉장히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53번 지문도 마찬가지로 아도르노는 이라고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문은 주장형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알티셰, 혹은 피스크, 그 다음에 중간에 홀, 그 다음에 드세르토 등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찍을 때마다 자기가 그 사람들을 체크하지 않았다던가 읽지 않았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 관련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과 관련된 정보에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 같은 강도로 정보를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되겠고, 즉 같은 입장인지 다른 입장인지, 같은 라인인지, 얘랑 얘랑 같은 입장이구나, 얘랑 얘랑 다른 입장이구나, 요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필자는 항상 사람들 중에 강조하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무게를 실어주는구나, 필자가. 이 사람을 좀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누구를 조금 더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도르노, 그 다음에 피스크 등등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필자는 피스크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느끼셨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첫 번째 단락부터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무엇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들어갔었을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지금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첫 단락을 읽게 되면 크게 읽어야 되는 단락이지만 제가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크게 읽는다는 건 뭐냐면, 너무 이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고, 다만 정확하게 누가 무엇을 비판하는지, 그 무엇을 힘주어서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너무 급하게 읽다 보면은 그냥 얘가 이걸 비판했네? 그런가 보다. 근데 뉘앙스만 되게 크게 잡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 나중에 선택지에 가게 되면 내가 씹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뭔가 되게 뿌연 안개 속에서 지문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도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지문 읽을 때 내가 뭔가 불안에 읽은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무엇을 읽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첫 단락을 여전히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요, 지금 보시면 아도르노는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였어요. 문화산업론을 통하여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 있는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그 자체를 비판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 문장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비판했는지 목적어를 항상 힘주어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 그 두 번째 문장도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문장이기 때문에 힘주어서 읽어주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는 지배관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허위의식을 이데올로기로 보고 대중문화를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대중조작수단으로 대중을 기만당하는 문화적 바보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꼭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데올로기라는 그 단어 자체도 항상 중요한 필수 단어라고 했었죠. 이데올로기, 담론 이런 단어들. 그래서 허위의식을 지금 비판하고 있고 대중문화를 대중조작수단으로 대중을 문화적 바보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 무엇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콕콕콕콕 집어가시면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대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사람과 관련된 정보들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대중을 문화적 바보로 평가해야겠구나. 대중에 대해서 그 문화적인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서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읽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한이라고 하는 순간 열거이고 열거라는 것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정보가 동일한 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내가 앞에서 힘줘서 읽었던 만큼 뒤에도 동일하게 힘줘서 읽어주셔야 되겠죠. 보면 대중문화 산물의 내용과 형식이 표준화 도식화되어서 더 이상 예술인 척 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자, 이 문장도 굉장히 길지만 무엇이 무엇인지 즉 이 가가 들어가 있는 주어만이라도 힘주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금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대중문화 자체를 대중을 지금 모두 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또한이라고 하면서 대중문화 산물의 내용과 형식 그 자체도 지금 예술이라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 문장까지 아도르노가 대중문화에 대해서 어떤 것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 주어 그리고 목적어 등을 힘줘서 읽어주시면서 큰 틀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했다라는 첫 번째 문장, 그 다음 문장부터 어떤 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장들이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필자는 조금 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A에 대한 이론을 얘기해주고 그러나 라고 하면 보통 한계점을 얘기를 해줘요. A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무언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러나 라고 하면서 지금 극단적인 부정이라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한계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이후의 연구가 두 가지의 방향으로 발전하였다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들에서 더 중요한 구조적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전자는 RT쉘을 수용한 스크린 학파이며 후자는 수용자로 초점을 전환한 피스크이다. 그럼 이제 두 갈래로 나눠졌고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어디가 전자인지 어디서부터 후자에 대한 내용인지 먼저 구조를 찍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밑줄 치느라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RT쉘 막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막 하나 정보를 외우려고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구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RT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 그냥 동그라미만 쳐주시고 넘어가세요. 이 단어가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모든 명사들이 다 중요할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집착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힘을 빼기 위해서는 일단 체크는 하시되 기억은 하세요. 여기 사람이 나왔구나. 하지만 얘가 어떻게 써먹어질지 모르니까 너무 강하게 외우려고 하거나 인지하려고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RTC보다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단어가 뒤에 있었어요. 후자는 수용자로
초점을 전환한. 수용자라는 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수용자에다가 게다가 전환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주고서 읽었습니다. 아직 읽기 전이지만 전자에 대한 내용보다 후자, 피스크에 대한 내용인 세 번째 단락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제시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피스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필자가 강조하고 있겠구나 라는 무게축을 둘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따라서 전자, 즉 스크린 학파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고 스크린 학파와 그리고 후기에 있는 피스크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그룹 혹은 여러 사람들이 나올 때는 단독으로 따로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스크린 학파를 읽을 때에도 너무 깊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스크린 학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장만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피스크에다 조금 더 무게를 두시면서 피스크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무게축 두셨고요. 따라서 스크린 학파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장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주장형 지문이니까 앞뒤만 힘주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체가 이데올로기 효과로 구성된다는 알티셰의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개념을 비판하고 어떻게 특정 이데올로기가 주체 구성에 관여하는지를 분석했다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굉장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핵심 내용 파악하시기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져가셔야 되는 건 알티셰를 수용했다고 했는데 알티셰라는 사람이랑 같은 입장이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럼 어떤 입장을 수용했는지가 결국 초기 스크린 학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주체가 이데올로기 효과로 구성된다. 그 내용이 또 반복이 되고 있죠. 따라서 주체 구성에 특정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초기 스크린 학파였습니다. 단어 위주로 읽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이데올로기, 주체 구성 이런 키워드들만이라도 힘줘서 읽고 넘어가 주셨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특기하면서 의도적 강조가 되어 있는 내용에도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중문화의 텍스트의 관점을 자명한 진리와 동일시하게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효과를 분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라고 하는 순간 당연히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봤었던 흐름과 마찬가지로 이 이론에 대한 한계점 혹은 문제점에 대한 그런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나 라고 하면서 수용자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한계점이 나오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 한계점을 지적하는 그 문장에서 다음에 우리가 읽어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그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네? 이게 아니라 무엇의 한계점을 지적하지? 그 한계점이 곧 뒤에 있는 피스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를 잘 읽어내면 피스크에서 굳이 또 다른 핵심 키워드를 찾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중요하게 봤었던 텍스트가 규정하는 의미에 반하는 수용자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용자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지 못했네. 이건 이제 1단계예요. 수용자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했네. 이거는 키워드 중심으로 읽다 보면 그냥 수용자만 찍게 되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수용자를 설명하고 있는 관형절,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조금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되었어요. 그럼 어디까지 이제 제가 씹게 되냐면 텍스트가 규정하는 의미에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규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하는 그러한 수용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피스크가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읽고 넘어가겠죠.
그냥 단순히 수용자 이렇게 해서 읽고 가는 거랑 텍스트가 의미를 규정하는데 그것에 어떤 수용자가 반하는 거구나. 그것에 대한 역할을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거구나. 라고 씹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읽지 않고 수용자 중요하다는 거구나. 수용자가 중요하다는 거네. 이렇게 해서 너무 크게 읽다 보면 1번 문제에서 3번 맞네?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지금쯤 되면 실수하는 그 포인트들이 거의 비슷한데요. 핵심 키워드를 못 읽어서가 아니라 핵심 키워드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수식 부분들도 정확하게 읽었을 때 오히려 명확한 정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읽다 보면 그런 게 놓쳐요.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피스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만약에 수용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었으면 뒤에부터는 굉장히 속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앞에 부분을 정확하게 읽었을 때 뒤에 부분은 속도가 나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게 되면 반복되는 내용을 또다시 힘줘서 읽을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 부분을 힘 빼서 읽고 선택지화 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시험에서 선택지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장치적인 측면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 측면이 잡혔으면 이제는 장치적인 측면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수용자가 텍스트의 의미에 반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하겠네? 이게 이제 내용적 측면이고요. 그 다음, 이제는 지엽적인 내용에서라도 선택지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데서 나오겠네? 까지 머리가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필세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 항상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수용자의 의미 생산을 강조합니다. 그냥 단순히 수용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용자의 의미 생산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정치미학에서 대중미학으로 초점을 전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바꾸었다고 했으니까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꾸었는지 우리 시험에서 또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거를 반대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또 요컨대 하면 요약하건대라는 거죠. 그러면 대중문화 산물이 정치투쟁을 발전 또는 지연시켰는가에서 왜 인기가 있는가로 초점을 전환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접 인용한 부분들이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요컨대 이전에 있는 정치미학에서 대중미학으로 초점을 전환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읽어주시는 게 더 머릿속에도 잘 남고 쓸데없이 이해하려는 데서 좀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힘줘서 읽어야 되는 단락의 앞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피셋을 좋아하는 정보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뭐 대중이든 노동자 계급이든 혹은 농민이든 어떤 그 특정 주체, 특정 계급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정보인데 여기에선 대중을 다양한 주체 위치에서 유동하는 행위자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이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니까 다양한 주체의 위치, 유동하는 행위자 이렇게 해서 힘줘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의미를 생산할 때 이제 비로소 대중문화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생산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피스크는 하면서 똑같은 내용 반복되네 라고 했더니 갑자기 홀이 나오게 돼요. 홀을 비판하면서 그조차, 즉 홀이죠. 텍스트의 지배적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는 선호적 해석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즉 홀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홀에 대해서 피스크가 어떤 입장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너무 크게 읽었을 때는 그냥 홀과 피스크는 반대네? 하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2단계에서는 조금 더 무엇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는 조금 더 다른 입장을 취했는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홀의 경우 그 대중의 입장이 텍스트의 지배적 의미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봤던 거예요. 하지만 피스크의 경우에는 대중들은 텍스트가 규정한 의미를 벗어나는 게릴라 전술을 강조했던 드세르토에 의거해서 그 텍스트의 힘에 복종하지 않고 그 규정한 의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약자의 창조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강조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복종하는 것도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릴라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게 이 단락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읽었을 때 키워드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냥 유동하는 행위자 이렇게만 읽게 되면 뭐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너무 크게만 읽으면. 유동하는 행위자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의미 생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홀에서 있어서 텍스트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조금 더 그 규정하고 있는 의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능동적인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되었던 아도르노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줄 우리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선택지 원리로 만들기 굉장히 쉽겠죠. 피스크는 대중문화를 판별하는 대중의 행위를 아도르노식의 미학적 판별과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다음 문장이 우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장 구조죠. A가 아니라 B 구조. 그래서 두 가지의 대상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이 두 가지의 정보를 반대로 연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크를 하시면서 선택지를 한번 예측을 하고 나오셔야 되겠죠. 지금 아도르노식의 미학적 판별과 그 다음 대중적 판별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 판별과 미학적 판별에 대한 정보를 반대로 연결할 선택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겠죠. 이게 선택지 혹은 장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되겠고, 핵심 내용에 대한 키워드는 오히려 그 뒤에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대중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의미 생산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텍스트를 읽어내는 실천 행위, 어떻게 읽고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천 행위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아도르노와 그 다음 아도르노를 비판을 하면서 그 이후에 두 가지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엔 스크린 학파, 그 다음에 후자에는 피스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에 있어서는 그 수용자의 그러한 그 텍스트에 대한 의미에 반하는 그런 수용자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피스크를 필자는 조금 더 강조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홀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등장을 시켜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조된 부분들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릴라적인 특성의 대중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여기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시 시간을 드릴 텐데 피스크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두 단락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락 말고요. 피스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그 선택지를 만들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도 좋고 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지점들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셨던 부분이니까 질문 한번 할게요. 어디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기존 질서의 유지에 일조한다. 하지만 파괴성을 지닌다. 여기에서 이제 여성 수용자를 예를 들면서 피스크가 뭔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여성 수용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실 때, 피셋은 굉장히 모순적인 특성을 가지거나 양립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는 그러한 형태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에서도 한편으로는 기존 질서의 유지에 일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규범을 폭로하는 파괴성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유지와 파괴는 굉장히 양립 가능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유지와 파괴라는 단어를 힘주어서 읽어주시고 여기에서 이 단어들을 활용한 선택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기 부분들에서는 퀴즈쇼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빠지면 안 되고 결국엔 여기에서 선택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이 문장에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단어를 콕콕 골라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선택지를 예측하면서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2번 문제를 보면서 넘어가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선택지가 다 똑같은 강도로 보여요. 하지만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애초에 유지와 파괴성이라는 키워드를 확 잡아서 읽게 되면 선택지가 그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우리 시험장에선 되게 반가울 수밖에 없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지를 추린다든지 혹은 선택지를 예측한다라는 게 40문제 다 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근데 한두 문제만이라도 시험장에서 딱 걸리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 자신감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우리 시험에선 2번 문제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퀴즈쇼에 대한 피스크의 논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여기에서 1번, 즉 퀴즈쇼는 기존 질서의 유지 및 전복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지닐 수 있다. 물론 이제 서술하는 그런 스타일 자체는 우리 시험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두 가지의 키워드를 힘주어서 읽었을 때 그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그런 단어들이나 표현들, 성격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번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이라면 일단 3번부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피스크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요. 그게 답이 아니면 첫 단락으로 넘어가세요. 첫 단락에 소개하고 있는 거 우리 시험에 있었죠. 최한기처럼. 최한기가 첫 단락에서 제시되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맞나? 죄송해요. 남병철. 근데 사람 이름도 잘못네요. 남병철이 첫 단락에서 제시되었는데, 남병철이, 답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이제 남병철이 대미를 장식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로 첫 단락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첫 단락 읽었을 때부터, 여기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잘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선택지를 먼저 보실 때,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보시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첫 단락에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의 피스크에 보시면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의미가 결국 대중 스스로 자신의 문화 자원을 직접 만들어낸다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문화 자원을 직접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대중문화는 이제 원래 제작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대중들이 능동적으로 그 의미를 생산해낼 때 이제 그 대중문화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지 대중문화 그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답이 되는 선택지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읽게 되었을 때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요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3번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세 번째 단락 중간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 과정에서 대중이 이러한 그 의미를 생산해냈을 때 비로소 대중문화가 완성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런 것들도 원래 의도적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우리 김치 할 때 나왔던 그거였죠.
자, 그래서 답이 되는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답이 되는 선택지는 1번이었는데요. 아도르노는 이라고 되어 있는 첫 단락에서 답이 출제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또한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이 연결이 되었을 때는 그 전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도 같은 힘이기 때문에 꼭 힘줘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이거는 피셋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질적 가치 판단을 통해 이런 것들은 거슬리셨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피셋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요거에 대한 포인트, 판단에 대한 폭이 리트나 미트가 보다 더 넓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랑은 조금 거슬릴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정상입니다. 제대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 가치 판단이라든지 오늘 이따가 제가 문제 풀 때도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상식으로 풀어야 되거나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할 때 보면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고민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다른 모각을 푸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출을 풀 때 이런 키워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키워드 왜 이러죠?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 봤을 때 피셋이라면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 지적 가치 판단을 통해 뭐뭐를 통해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앞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빗줄을 치고 정말 그렇다고 볼 수 있는지 꼼꼼하게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피셋의 포인트대로 잘 보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리트니까 거기까지만 우리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3번 지문을 제가 첫 번째 지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습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거의 이제 모강 이전이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체크들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크게 읽었을 때 만약에 키워드 중심으로 읽는다고 하면요 이렇게 읽을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 아도르노가 대중문화를 비판하고 있구나. 그런데 걔 문제라는 거네. 그 이후에 두 가지의 방향으로 발전했네. 그래서 첫 번째는 초기 스크린 합파고 그 다음에는 피스크네. 초기 스크린 합파 이데올로기 비판했네. 그리고 피스크는 수용자 강조하고 이게 유동하는 행위자라고 보네. 그 다음에 그 피스크가 얘기를 하면서 뭐 미학적 판별과 구별된다고 하고 대중들이 결국 실천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하네. 그리고 여성 수용자를 통해서 유지와 파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읽는 게 굉장히 크게 읽는 거예요. 크게 읽는 게 지금 제가 읽는 흐름대로 키워드 중심으로 읽으면서 흐름만 잡는 건데요. 물론 주장형 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힘을 빼고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만 읽으면 문제 풀 때는 불편해요. 그걸 제가 이제 많이 알았어요. 그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무엇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지 보다 더 중요한 그 문장 위주로 문장 풀로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가서 문장을 중심으로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시험장 가면 되게 크게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더 안 잡혀요. 그래서 선택지를 가면 또 고민해요. 그럼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선택지에서 고민할 바엔 조금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서 선택지에서 실수하는 거. 아까 3번 같은 거 실수하기 딱 좋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렇잖아. 이러면서 딱. 그거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크게 읽을 때 단 내가 꼭 봐야 되는 키워드들을 어떻게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읽어낼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인데 53번 지문 보았고요. 조금 쉬는 시간 갖고 54, 55번 지문을 읽겠습니다. 근데 먼저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지문은 여러분들께 뭐를 다시 질문을 할 거냐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53번도 주장형 지문이었고 54번도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문제 푸셨으니까요. 주장형 지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55번 지문은 비교형 지문입니다.
55번은 별표 잘 쳐주시고 55번 지문은 제가 해마다 강조하고 있는 지문인데 왜 갑자기 민족주의는 이라고 시작되지 선택지가? 라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파시즘 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글의 주인공이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주인공 중심으로 일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제가 물어볼 거예요. 민족주의가 주인공인지 탈식민주의가 주인공인지를 여쭤볼 거고 그렇다면 그 주인공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 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그 포인트로 읽어보시고요.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료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자료가 생각보다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선택지 기억, 리을, 디귿, 리을도 하나씩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